우리는 기통을 하면 그 사람을 투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요. 그러고 나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통 안 하신 분들도 느낌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빈정거리잖아. 반드시 알아차려. 그러기 때문에 빈정거리는 거 진짜 나쁜 짓이에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 닭이 아무리 잘생겨도 사람이야? 닭이지. 오리 아무리 잘생겨도 오리예요. 사람 아무리 못나도 줄을 세우면 진짜 나쁜 짓이야. 그 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어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보복을 당해요. 누구한테? 만약에 자기가 보복을 안 당하잖아. 자식이 당해. 자식도 피해 갔잖아요. 손주가 당해요. 그렇게 씨를 뿌린 거야. 빈정거리면 안 돼요. 모두 다 안다고 그랬잖아. 기통한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기통한 사람 10명 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겸손. 겸손밖에는 없어요. 상대의 하늘을 갖다 존중해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서 미고사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고사. 미고사의 뜻이 뭘까? 예전에 미고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한테 미안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 알아, 그지? 상대한테 미안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미안한 거야. 나한테 왜 미안하지? 담지 말아야 될 걸 갖다가 가슴에 담았대. 그래서 그 가슴에 담은 나를 갖다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대. 그러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사랑합니다 하면 되고, 우리가 빛 반, 사랑 반, 감사 반, 하늘 반인데 나는 빛이고 사랑이고 하늘인데 여기에서 감사가 빠졌죠. 감사는 빛하고 사랑이 합쳐지면 감사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고 사랑이고 하늘이다. 내 자체가 빛이래. 내 자체가 사랑이래.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걷어내잖아요. 그러면은 빛이고 사랑인 걸 알게 돼요. 행복은 어떤 걸까?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저절로.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 저절로 느껴져요. 누가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나라서 참 좋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감정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감정을 갖다 담았기 때문에 내가 싫었던 거거든. 복수초가 폈어요. 봄이 왔다고. 그래서 막 샛노란 복수초가 아주 낮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수선화도 올라오겠죠. 노란 수선화. 처음에 수선화를 봤는데 너무 예뻐. 어떻게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찾아봤었거든요. 요정하고 강물의 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여자들이 계속 대시를 했대. 그랬는데 꿈쩍도 안 해가지고 그 대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복수의 신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좀 복수하고 싶다. 이놈도 그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느껴보고 그러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한테 부탁을 했대. 사냥을 갔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얼굴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말을 할 수가 없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지려고 했더니 흩어지더래.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걸 보다가 죽어버렸다네. 굶어서 그 자리에 수선화가 나왔대. 그래서 수선화야. 성격이 괴팍한 사람을 나르시즘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르시즘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 자식은 엄마의 행동, 말투, 눈빛 여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식이 나르시즘이잖아?
그러면은 부모를 갖다 종부리듯이 다뤄요. 그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이거는 거기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1번, 사람을 지배를 하려고 한대.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기 때문에 지배하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참 많이 권위적이었어요. 이거는 가족들을 지배한 거지. 그러고 자기의 뭐를 건드리면 갑자기 화가 난대. 그거는 그 사람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권위적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자식한테도 내 물건이에요. 이러면서 지고 흔들겠죠.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차리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있고 분리가 아닌 스며들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기를 갖다 원하잖아요. 풍요롭기를 원하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돼야지 풍요롭지.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풍요롭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그거는 불행이 같이 따라와요.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풍요롭기를 갖다 원하잖아요. 허용하잖아요. 진짜 풍요가 와요. 그럼 이 감정은 뭘까? 공포? 불안? 시기? 질투? 이거 다 전생에서 느껴봤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화가 많이 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전생에 이런 화를 냈기 때문에 현생에서 좀 이별하라고 나왔는데 계속 그 감정을 붙잡고 성질을 내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 못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시선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뭐든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수용이 되잖아. 선생님이 계속 납득이 되면 된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이해를 시키기만 하면 돼요.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살았어요. 이거는 의식 단계에서 2단계예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너 때문에는 없어요. 전생에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걸 갖다 정리를 하려고 나온 거거든. 생각해보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내 시선으로만 상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상대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꼴불견일까 그런 거예요. 뭐 한 4개월 전에 와이프를 하늘로 보내고 또 그 얘기하려니까 또 이제 좀 먹먹해지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보고 싶고 내가 잘못해 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마음이 너무 이게 괴롭고 그래가지고 그런 중에 저희 처제 자유다님 소개로 해가지고 이제 하늘동그라미 이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종신과 한의원 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다니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살 때 아팠을 때 이제 같이 돌아다녔던 지역들 같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게 너무 이제 그렇게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 동그라미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러 이제 선배님 그 도반님들의 글, 그다음에 빙글러 선생님, 그다음에 큰 선생님 이제 글들을 많이 읽고 사실 이제 들어와 가지고 궁금하고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글이나 선배 도반님들의 그 댓글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수련 받으면서 노트에 쭉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궁금증한 거에 물어봐야지 했는데 그런 글들을 읽거나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질문하는 거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적으로 이제 와이프를 한 3년 동안 이제 간병을 했어요. 간병인 안 쓰고 24시간 제가 케어를 했으니까, 입원했을 때도. 그러니까 몸이 이제 많이 이제 불편해졌고, 제가 73살인데, 아마 하늘 동그라미 들어오니까 뭐 20년은 젊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한 3개월 사이에. 이게 과거에 이제 옷들 같은 거 입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 먹다 보면은 그냥 서서 옷을 못 입거든요. 벽에 기대고 옷을 입고 있던 거가
절하고 발끝차기 뭐 그다음에 명상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서가지고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기대지 않고 그만큼 좋아진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요관암 수술을 한 13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콩팥 하나가 이제 절제를 한 상태에서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러 저번 달에 갔었는데 그 교수가 전립선 암이 의심스럽다. 다음 주 재검사를 들어가는데 과거 같으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을 했을 텐데 일단 제가 뭐 하늘 동그라미 비행기 탔으니까 사실 걱정은 스럽진 않아요 지금은. 다음 주에 이제 검사를 할 건데 검사해가지고 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열심히 수련하고 그러면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먼저 갔는데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에 서로 주고받았던 눈빛, 표정, 말투 계속 생각이 날 거잖아요. 아주 진하게 나는 게 100일 동안. 왜냐하면 피가 100일 지나야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 오늘 태어난 거는 100일 있다가 죽고, 그리고 내일 태어난 거는 100일 하루 다음날 죽고, 이렇게 이제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돌아가시면 100일 동안은 참 많이 아플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프긴 아파야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 10개였다고 하면 동그라미 들어오고 나서 7개가 살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3개 남았잖아. 3개 남았는데 1개만 정리하면 돼요. 왜냐하면 2개는 아예 기억을 없앨 수는 없어. 그냥 2개는 가지고 살면 되는데 1개를 뜯어낼까요? 그냥 천천히 늙혀서 먹을래요. 뜯어낼게요. 여기에서 기억을 뜯어낼게요 하면 그 사람만 알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이게 뜯어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독산 3지원의 태하늘이고요. 저희 집사람은 감사랑입니다. 집사람이 1년 정도 하늘동그라미에 수련을 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고요. 지켜본 게 아니고 감시. 네, 감시 겸 지켜봤는데 좀 못 들었던 얘기를 점점 들었어요. 저는요. 여기 참 찐이다. 조금 더 지나니까 여기 정말 찐이다. 그래서 기통 관령을 다 지켜봤고 그 와중에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냐 저한테 얘기를 몇 번 했었고 저는 그냥 건성으로 좋으면 해야지 왜 안 해 하다가 지금 들어온 지 한 40여일 될 것 같거든요. 좀 아직은 어설프고 적응하는 단계지만 오면은 질문할 게 많겠다 생각해서 적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많이 그려왔는데 지나다 보니까 답은 저한테 있더라고요. 저한테 있고 그걸 몰랐을 뿐이고 알아차리지 몰랐고 점점 수련을 하면서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왔는데 남편이 같이 온다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이런 데는 거의 여자들만 오거든. 남편도 오신다는 거는 진짜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가 사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너무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야. 여기 분원 생기고 나서 오늘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 370명 정도? 그 정도 돼요. 사입의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땅을 팔으라고 하면 사입이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입이야. 가족들을 갖다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정보를 폐쇄시키면 사입이야. 그리고 여기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악담을 퍼붓거나 나가기가 조금 힘들면 그건 사입이에요. 100%. 자유로워야 돼요. 내 발 달렸는데 어디는 못 가. 나하고 진짜로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진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가야지. 나갔다가 본인과
여기보다 좋은 데가 없네. 그러고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그런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득달같이 전화 오고 협박하고 이거 사입이에요. 어디에 하늘 동그라미가 걸릴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기준. 기준을 갖다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살아나나 아니면 피폐해지나 그게 기준이에요. 여기를 다니면 다닐수록 가정이 화목해지나 여기에서 매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한테 팔짱 끼지 마라. 수시로 팔짱 끼고 눈 내려 깔고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만 알게 돼도 권태기에서 신혼으로 넘어가거든. 제가 사실은 작년 12월에 너무 지옥 같은 마음이었고 우울증이 좀 심해졌고 제가 한 15년 하던 사업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이제 소송권까지 연결이 돼갖고 제가 사실은 그날 마음이 복잡하고 열려있지도 않고 빙그라 선생님을 그날 처음 뵀는데 아마 정신은 딴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괜찮아요. 예. 다녀가고도 한 1월 거의 내내는 제가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안 하고 그냥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지옥이었는데 이왕한 거 친구가 자꾸 공부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는 안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송권도 지난 금요일 날 아주 최종 마무리는 안 됐는데 그냥 원만하게 그냥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은 좀 편해졌는데 아들이 조금 힘들게 하네요. 대학교 졸업하고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아들은 2순위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 그런가 봐요. 하나 걱정이 사라지니까. 그럼 이제 걱정이 아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또 다른 건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미워져요. 그래서 이건 순서예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 글도 읽고 유튜브도 보면서 아들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냥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그럼 1번 아들을 지배하겠다. 2번 그냥 아들만 보면 화가 난다. 화난다기보다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이가 내 물건이니까 불안하지. 네, 나 같은 인간으로 크면 어떡하나 이거.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한량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쓰는 사람이 주인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은 아니야. 나 같은 인간으로 크길 바래요. 열심히 일하고 막 사회에 나가서 막 정말 온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지고 콩팥에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허덕거리는 걸 원해. 콩팥에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고갈이 됐잖아요. 네. 자기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 욕심인가요? 자기가 계획하고 온 거 있어요. 각자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다가 계속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는 엄마하고 다른 만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가 가지고 온 숙제를 잘할 수 있도록 엄마는 자선 침범하지 말고 응원해야 되는데 소송을 갖다 더 진하게 해야 되나? 자식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입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 끔찍하지? 네.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잖아요. 네. 내 앞에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배부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음 공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